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3기 경찰 간부라는 용어가 좀 바뀌어서 경위 공채 대비 프라임 법학원 스파르타 종합반 합격 설명해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길지 않고 컴팩트하고 짧게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1사업부, 학원사업부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중에 경찰 간부로까지 다 맡고 있는 한동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원사업부 소속으로 경찰간부 직렬을 담당하고 있는 전용백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제 대선이 끝나고 새벽에 막 박빙의 승부가 막 정신 없어서 그거 보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73기를 대비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아마 대선 결과를 새벽까지 보셨던 학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정치적인 나중의 얘기이고 이제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73기 경위공채 후보생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자리를 위해서 이 설명회를 프라임 법학원에서 마련한 건데요. 제가 전화 옆에 앉은 전 차장이나 전문 방송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조금 실수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도 충분히 감안하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설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위공채 전형 소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찰간부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근데 경위가 경위공채라고 경찰간부라는 말이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평가를 받음으로써 경위공채 시험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1기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휴가 나와서 학원에 가끔 찾아오거든요. 저희 종합반 학생들이 와서 자기네들 공채 후보자님 뭐 이렇게 부른대요. 저도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전화 전 차장이 경찰 간부라고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아직은 입에 저희도 붙지 않아서 경위공채라는 말이 일단 여러분들은 73기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위공채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위공채 어떤 그 전형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작년하고 이제 과목 개편이 되면서 제가 작년 3월에 이맘때쯤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과목 개편 때문에 대대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고 그 설명회와 비슷하게 과목들도 개편된 걸 그대로 가지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경찰 간부 특히 경위공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뭔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전형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형적인 어떤 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의 소개를 간단히 1부 파트에서 해드리고 2부 파트에서는 저희 학원 프라임 법학원의 자랑거리죠. 스파르타 종합반의 커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강점이 뭐고 뭐 지금까지 해놓은 명성이 왜 쌓였는지 뭐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세 번째 저희가 5월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스파르타 프리스쿨이라고 시험이 조금 땡겨지면서 사실은 한 2달 정도 땡겨졌거든요. 그걸 땡겨지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프리스쿨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라임 하우스 이거는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편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4개의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위공채 73기 경위공채 설명을 보시면요. 뭐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바뀐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2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능검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영어 시험 인증을 봐야 된다거나 이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방학 때를 맞거나 학기를 휴학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 또는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운전면허 일종 보통이라던가 또는 뭐 가산점을 좀 준비하신다거나 또는 한능검이라고 그러죠. 또는 영어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리 학원이 시작하기 전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이 준비해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이나 한국사 능력 시험 인증 기간은 응시원서 마감일 접수 그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마감일까지 그 유효 날짜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내가 시험에 왜냐면 매년 응시 그 마감일 접수일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넉넉하게 산정해서 계산해 갖고 내 영어 점수라던가 한능검 점수라던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간혹 그 시험에
일자를 못 맞춰갖고 아주 드물게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종합반 프라임 스파르타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 스터디 매니저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긴 하세요. 이렇게 일정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라. 나중에 이제 그거는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 과목 개편 굉장히 쭉 봐서 이게 지금 72기 그렇죠. 올해 아직 7월 30일 날 시험이 보는데 여러분 시험이 땡겨진 건 알고 계시죠? 원래 매년 보통 9월 말이나 10월 15일 전후로 봅니다. 작년에 10월 17일 그 전년도에 10월 16일 그 전엔 9월 28일 이렇게 보다가 올해도 10월 달 볼지 알았는데 갑자기 7월 30일이라고 경찰대학교에서 갑자기 일정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준비하는 조건은 모두 똑같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시험도 준비하는데 사실은 너 올해 안 될 것 같아 하고 내년 거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신데 일단은 저는 맨날 말씀드려요. 마음가짐은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지만 그에 붙거나 그 다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서 쭉 여기 펴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한국사는 검정, 한능검이라고 했죠. 한능검으로 바뀌었고 이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법이 원래 40문제,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71기까지 있었는데 올해 7월 30일 날 시험 보는 시험에서부터는 40문제, 28문제 형법, 12문제 형사소송법. 그러다 보니까 형소도 굉장히 객관식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으로서 실무에서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수사랑 증거 파트이기 때문에 공판 부분 이런 쪽 이제 검사나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법 파트를 드러내고 범위를 수사와 증거 파트로 해서 12문제로 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법이라는 40문제로 구성하게끔 문제를 출제하기로 결정이 나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험을 보죠. 근데 배점이 다르신 건 아시죠? 예, 시험 문제가 다 40문제씩이에요. 그러니까 순경하고 또 틀린 게 순경은 헌법이 같은 그 경찰 간부, 이 경위공채하고 다르게 여기는 40문제, 거기는 20문제예요. 거기는 배점은 똑같은데 문제 수가 다르지만 경찰 간부, 이 경위공채인 이 시험에서는 문제는 다 40문제인데 배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형사법이나 그러니까 형법이나 형사소송 그리고 경찰학은 3점씩 되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셔야겠죠. 예, 배점이 다르다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한번 설명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 이제 저희도 사실은 올해 새로 개편해서 들어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 범죄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선택 과목에 행정학은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지만 민법 총칙이나 행정법은 주관식에서 객관식,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객관식은 또 다른 과목이거든요. 주관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헌법은 기존의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시험범위가 확연히 다르죠. 여기 스터디 매니저도 이제 겸직하면서 이제 저희하고 실무 역할도 하고 있는 전홍기 차장님이 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번 72기 시험 때도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스파르타반 종합반 실원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이 크게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경찰 간부 시험이나 일반 경찰 시험의 경우 통치구조론 파트가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오히려 일반 7급 공무원보다 문제수는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혹시 공무원 시험 강의로 특히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강의로 경찰 간부 시험 대비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도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 영역을 25문제 출제하는 것하고 헌법 총론과 기본권론을 40문제 출제하는 것하고 당연히 출제의 비중이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지와 그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경찰 간부만 전용으로 하시는 강사님들을 당연히 모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애들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부터 이제 헌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반 공무원 시험 강의로 절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학원 종합반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경찰관부 전용 헌법 강의를 수강하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나 옆에 앉은 전홍백 차장은 옛날에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고 또 사법고시를 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에 사법고시는 7과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파트로 나누어져서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이 통치구조 파트에서 굉장히 암기량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법재판론 같이 통치구조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암기량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아마도 기본권론은 거의 판례가 중심이에요. 그 많은 판례들을 결론만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서 왜 나왔는지 그 논리, 논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과목 범죄학. 범죄학도 질문이 많으세요. 사실은 72기 학생들이 가장 재밌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범죄학도 소년법이라든가 보안처분법, 뭐 보호관찰법 이런 식의 그 부속 법령들, 관련 법령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학과 더불어서 좀 이제 애워야 되는 조문들도 좀 많고 결국 여러분 지금 과목 개편을 보면서 거의 법학하고 다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전히 법학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행정학 정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학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한 게 이 선택이 민법, 총칙, 행정학, 행정법 이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민총이나 행정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법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행정학은 선택하시는 분은 조금 법학에선 떨어져 있지만 문제는 행정학은 여러분 71기까지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지금 원래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행정학을 선택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저희 학원 기준으로 99.9%가 민법 총칙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되게 많이 물으세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학원은 행정법 하래, 어떤 학원은 행정학 하래, 어떤 학원은 민법 총칙 하래. 뭘 해야 될지 학생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고 왜 각자 그렇게 말을 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학원마다 각자의 커리큘럼이 있고 자기들이 권장하고 싶은 과목이 있지만 저희는 합격이 우선. 저희는 항상 커리큘럼을 짤 때 학생들의 합격이 우선으로 프라임업학원은 짜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작은 거. 범위. 왜냐면 여러분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보는 이 시험은 굉장히 회독수가 중요합니다. 그 회독수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 수 있게끔 하려면 양이 좀 컴팩트하게 작아야 돼요. 그럼 양이 작은지 어떻게 알지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민법은 원래 민법 총칙은 민법의 한 파트예요. 그래서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가족법이라는 5파트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앞에 제일 작은 부분이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 간부형 민법 총칙 교재를 보시면 400페이지, 기본서 기준으로 45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나와 있는 행정학은 보통 800에서 1000페이지, 행정법은 1000에서 1300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러면 벌써 기본서의 양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집도 더 두껍고 기출도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법 양이 적다 보니까 혹시 무슨 조정점수제? 아니요. 조정점수를 한다는 얘기를 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 그러면 민법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법 총칙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수준 정도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총칙을 또 해놓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형법에 들어가서 총론, 강론 파트가 있고 강론에 들어가서 재산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산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민법 총칙을 알고 있으면 기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민법 총칙이 가장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이 민법 총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정법을 해야겠다, 행정학을 해야겠다, 뭐 그게 고를 수는 있지만 수험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민법 총칙을 들으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시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보면 원서 정역, 필기 보고 나서 신체 검사, 적성 검사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체력, 그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은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를 많이 하냐면 면접 문제, 면접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접 얘기하는데 면접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고 면접 준비하는 기간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셔도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필기. 전에는 작년까지 시험, 아니 올해 72기까지의 경희공채 시험에는 체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1점이 거의 시험 문제. 실제로 6점에서 7점 정도 됩니다. 예, 한산에서. 한산에서 그래요. 올해까진 그래요. 5종목이 있고 5종목의 점수로 1점, 2점이라도 더 맞는 게 필기 몇 문제 더 맞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시험이 체력 과목이 개편돼요. 어떻게 개편되지? 과목 종류도 개편이 되고 패스페일이라고 일정 점수만 맞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물 코스 달리기, 뭐 장애 허들,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저도 굉장히 저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체력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생소한 종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패스페일이다. 일정 점수를 맞으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필기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작년 71기 기준으로 객관식 통과 점수가 88.86이에요. 90점에 육박을 합니다. 주관식을 준비하면서도 객관식 과목만으로도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점수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식만 보는 이 71, 2기, 73기 이 시험은 객관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게다가 객관식을 조금 못하더라도 체력으로 뒤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저희 프라임이 자랑하는 스파르타 종합반에 대해서 커리가 어떻게 되고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숫자들이 막 나열돼 있어요. 그죠? 7, 20, 51, 60, 85, 12,040. 예, 저는 이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 7년 연속 1년차 합격자 배출. 예,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주관식이 없어지면서 객관식만 있는 이 시험이 1년차 합격생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있을 때 1년 안에 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만 공부해도 저희 종합반 기준으로 합격자를 7년 연속 배출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72기 과목 개편이 돼서 객관식만으로 시험을 봤을 때 합격생 1년 연속 1년만 딱 공부해서 딱 짧게 굵고 짧게 끝낼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나올지 저희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20명. 71기 스파르타 합격생이 필기 합격자가 20명 정도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관식 통과 점수가 88.86이었어요. 그 점수에 근데 거의 다 90 넘었어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예, 그래서 40문제 기준으로 4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51명. 최근 3년간 스파르타 합격생이 그렇습니다. 합격생 수가 51명이에요. 이건 최종 합격. 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체불이라고 하죠. 객관식하고 체력까지 봐놓고 면접에서 조금 못 봐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종 합격생이 51명이 전체가. 여러분 경찰 간부 이 경희공채 시험 세무직하고 사이버 지역 빼고 직렬 빼고는 일반이 40명밖에 안 뽑는데 3년 동안 50명을 넘게 배출했다는 건 굉장한 기록이거든요. 60 그다음에 60. 예, 사실은 제가 앞에 뭐 7명, 20명, 51명은 저희 프라임 법학원의 어떤 실적 같은 거 제가 자랑이 여기는 그런 실적 같은 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실적 같은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중시하고 봐야 되는 건 바로 60이에요. 60이 뭐냐면 스파르타 상위 10%의 평균 학습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주 6일을 체크를 합니다. 일요일은 체크를 안 하고 1시간마다 시간 체크를 해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이 60시간이 사실은 학원 수업을 듣는 3시간 반을 하루에 3시간 반을 빼고 공부 시간, 온리 공부 시간만으로 60시간을 찍는다는 건 대단한 거. 하루 종일 아무 데도 안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정말 더
새로 들어온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아졌다는 게 뭐냐면 평균 보통 50시간, 55시간을 찍었는데 10%가 근데 지금 60시간을 가뿐히 찍는다고 70시간 찍는 학생도 있어요. 정말 저희가 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 하루에 내가 강의 듣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은 찍어야 돼.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은 찍어야지 합격을 하겠구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내 경쟁자들이 그 정도 찍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평가잖아요. 내 경쟁자들이 찍는 만큼은 나도 그 시간을 찍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 예, 스파르타 상위 20%의 평균 객관식 점수가 85점이에요. 85점 찍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점수 갖고는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90점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해요. 시중에 또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경찰 강의, 일반 노량진에 있는 경찰 강의를 들어서 되느냐. 근데 경찰 강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1년에 2번의 시험 보고 커리가 1, 2, 3순환이 넉 달. 그렇죠? 석 달에서 넉 달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찰 간부의 양과 순경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1순환이 1년에 한 번, 2순환이 한 번, 3순환이 한 번 이런 커리를 짧게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간부 이 경기공채 시험에서 40문제에서 90점을 맞으려고 한다면 4문제 안팎으로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작고 난이도가 쉬운 시험으로는 그 점수 맞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권으로 붙으려면 무조건 90점은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상위 20%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성적을 말하지만 사실은 저희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7%, 10% 안에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말 하나만 예. 얹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을 얹어드리자면 이게 1년차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종합반 친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초시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2년 단연차 될수록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고 이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년차 학생들이 상위 20% 성적이 평균 85점. 그러니까 컷에 거의 근접하게 가는 친구들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자부심이거든요. 네. 저희. 그러면은 85점을 어떻게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이 정도 맞지? 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12,040 이거 문제 숫자예요. 저희 스파르타에 1년 동안 11개월, 1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제공하는 문제 수가 12,040문제예요. 많죠, 굉장히. 예, 연구진이 따로 있고 문제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출제하는 연구진이 따로 있고, 예, 관련 문제들 OX부터 시작해서 전범위 문제까지 1년 내내 제공하는 컨텐츠 숫자예요, 여러분. 이거 다 풀고 가면 객관식에서 예, 이거를 다 내 문제, 내 걸로 만들고 가면은 절대 객관식에서 90점 이하로 맞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자, 다음으로. 그러면 프라임 스파르타 제가 어떤 성과나 예, 숫자로 프라임 스파르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종합반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지? 뭘 또 자랑할 만하지? 라고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선생님들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죠. 여기 선생님들 막 계세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전경은 예, 김원욱 선생님 형법 예, 1타 경찰 간부 경위공채 1타 형법 김원욱 선생님 수업 전경이에요. 최근에 찍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을 하고 이 강의실 하고 실시간 영상반 2개 이렇게 풀로 2개를 채워서 이건 이제 실시간 영상반을 제외한 실강 이제 앞에서 하시는 거를 찍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코로나 이 코시국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근데 거리두기는 다 지켰습니다. 모여서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제 눈에는 다 잘생기거나 보다 더 잘생기거나 근데 학생들 눈에는 압도적으로 잘생긴 선생님이 계세요. 헌법계 선생님이라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 굉장히 저희가 헌법 2분을 젊은 변호사분들로 2분을 모셨는데 2분 다 굉장히 유명하세요. 외모로 유명한 게 아니라 예, 수업 굉장히 잘하세요. 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뭐 다른 학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범죄학은 책에 잡힌 것 하고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학의 김학훈 교수님, 장승일 박사님, 네, 그 다음에 뭐 형법의 김원욱 선생님, 또 형사소송법의 전통적인 강호 김복규 선생님, 그리고 뭐 객관식의 달인, 암기 두 문자의 달인 우리 성교 교수님, 예, 거기야 민법 총칙 교수님.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드려도 저희 학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학원 강사 선생님 때문에 떨어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학생들이 떨어지는 거지. 일단 선생님들 자랑은 요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격에 최적화하는 커리큘럼을 짤까 계속 구상을 해요. 1년 내내 구상을 합니다. 작년까지의 1순환하가 올해 1순환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1순환 커리가 좀 더 길어졌는데 그건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전용백 차장님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셨었는데 순경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씩 시험이 있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깊이가 아무래도 경관 시험에 비해서는 짧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찰 간부 직렬은 경찰 간부만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년에 크게 3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1순환은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되고 2순환은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되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심화 강의 정도, 그리고 마지막 3순환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커리큘럼이 진행됐었는데 학생들이 1순환 때부터 특히 객관식 과목으로 이제 전면 개편되다 보니까 이론 강의 때부터 문제풀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학원에서는 1순환 때 기본 이론과 더불어서 같이 기출문제풀이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제 통합 커리가 진행되고요. 2순환 때는 이제 1순환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심화 이론이나 또는 판례가 법과목이 아까 대부분이 법과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판례 특강 같은 것들이 아마 진행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순환은 이제 마무리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되는 순으로 커리큘럼이 올해는 좀 개편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매년 설명회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1, 2, 3순환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1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순환을 잘 해놔야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시험이. 그런 1순환을 지금은 회독을 좀 더 강한 거예요. 1순환의 기출까지 넣음으로써 문제 바로 본 걸, 수업 들은 걸 바로 이론을 갖다가 문제에다 적중할 수 있게끔 기출까지 다 풀어서 1순환을 통합 1순환이라고 말하는 73기 커리에 저희가 만든 이유가 거의 이해독의 효과를 보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객관식은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1순환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커리가 73기 경위공채 커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래, 선생님들도 받고 학원의 커리도 들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관리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또 저희 그래프 보시면 기초 입문자료 1순환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를 완성돼서 오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사지선당형의 문제를 다 완전 전범위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실력이 쌓아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처음부터는 OX 또는 하프 모의고사로 기본 문제들로 구성해서 1순환에는 쭉 준비를 해서 나가고, 두 번째 심화 모의고사. 그렇죠. 어려운 이론이나 좀 기출 지문이 긴 것들, 판례 내용이 긴 것들, 그런 거 위주로 2순환에 문제를 냅니다. 3순환에는 이런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또 굉장히 진짜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가끔 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동형 모의고사로 하죠. 실전 모의고사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모의고사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1년 동안에 12,040문제가 이런 식으로 1순환, 2순환, 3순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게 저희 프라임 법학원 스파르타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관리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희 관리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데 다 주위에서 추천해서 많이 옵니다.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선배, 후배들이 되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말뿐인 학습관리가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공부에 도움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의무공부제도, 제가 아까 공부시간 통계 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일주일 동안 통계표를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해서 나갑니다. 공부가 일주일 하는 게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처음에는 양으로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시간이잖아요. 공부 시간. 물론 독서실에 앉아서 5시간 앉아 있어도 5시간 내내 딴짓을 하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겠지만 저희 학생들 제가 아는 한 5시간 동안 딴짓을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부 시간 통계를 왜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서 계속 탑을 찍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뭐 문화상품권도 주고 도서상품권, 뭐 커피 쿠폰 이런 걸 많이 주는데 그걸 받는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합격 통지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시간으로 비례를 해서 나오고 그 비례를 하는 만큼 합격에 가까워지는 건 저희가 7년, 8년 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 시간 양에 대해서 굉장히 끈기 있게 꾸준히 학생 힘들자 처음부터 힘들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학생이 합격한다고 맨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자, 두 번째 결석자 관리. 예, 이틀 연속 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불러서 뭐라고 합니다. 뭐 체벌을 할 수는 없고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지만 왜 또 공부하는데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멘탈 관리를 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제출 강제. 예, 12,040문제가 1년 동안 나가요. 정규 커리가 올해는 8월 16일 날 시작할 예정인데 8월 16일 날부터 쭉 나가는데 숙제를 저희가 몇 년 동안 숙제를 내서 그 다음날 오늘 숙제를 해야지 그 다음날을 제출, 예, 그 다음날 문제를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어갖고 열심히 제출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쌓아두고 하지를 않아요. 종이 한 장에 20문제든 10문제든 그 문제를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나한테 쓰레기잖아요.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제 제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를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을 해야지만 그 다음날 문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또는 이렇게 해도 안 푸는 학생들은 모아놓고 강제로 시킵니다. 강제로 앉혀놓고 시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게 하려고 그게 저희 프라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 여러분과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시설이에요. 저희 프라임이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입니다. 굉장히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쭉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 독서실을 하나 맨 가에 있는 거는 개인 자리예요. 지정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카이 라운지가 뭐냐면 여러분 요새 스터디 카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석이에요. 지정석은 자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무 자리나 앉아서 그냥 좀 편하게 워드 작업도 하고 조금은 이렇게 책장도 막 넘겨보고 소음을 조금 낼 수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루프탑은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친구랑 조금 담소를 나누고 싶거나 그냥 조금 꼬박꼬박 졸 수 있는 흔들의자가 있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루프탑. 네, 그리고 옆에 체력단련실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어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자세 체크 같은 거 하는 거. 멀리 헬스장 안 가도 이게 한 건물, 독서실 건물 내에 다 관리 독서실 건물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 체력단련실에 당연히 남자, 여자 샤워실 크게 다 정리돼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운동하고 샤워하기.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다가 어디 멀리 헬스장까지 꼭 갔다 오지 않아도 한 건물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예뻐해요. 예쁘다 그래요.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미리 설명한 게 8월 16일 날 설명한 스파르타 종합반 정규 커리에 대해서 실강이 돌아가는 커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프리스쿨 뭐야? 올해 저희가 따로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8월 16일 그렇지 7월 30일 날까지 시험을 보고 8월 16일 날까지 기다리려니까 나는 지금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한 학기도 남아서 좀 학교도 안 가도 돼. 그런데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다 놀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상담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위해서 예비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스쿨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장점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순환이 시작을 하기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4월달, 4월 5일날 오픈을 합니다. 4월 5일부터 7월까지, 7월 30일까지 그냥만 놀고 있으면 너무 아까워. 그리고 내가 혹시
한 순환 정도 들고 들어가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의 천재들 가끔 있습니다. 진짜로. 막 복사기처럼 탁탁탁탁 머릿속에다가 탁탁탁 박아놓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혹시 나 4개월 준비해서 붙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 그렇게 꼭 붙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간을 좀 알차게 내년을 73기 경영공채를 준비하더라도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어떻게 할까 해서 프로그램 만든 게 이 프리스쿨 4월 5일 날 시작하는 프리스쿨입니다. 첫 번째 예스 강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 올해 강의 1순환 촬영된 1순환 방금 이제 요새 1순환 촬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과목 경찰학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위클리 진도를 강제해서 그때그때 그거에 맞는 문제를 저희가 체크를 따로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1점 점수가 안 나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강해서 1순환을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어렵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강제도 잘 안 되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은 타율적인 걸로 자율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문제를 강제로 풀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게 만들면서 1순환을 좀 따라가게끔 하는 커리로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습 강의 복습용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맞춤형 커리큘럼 상담을 합니다. 학생마다 뭐 법학을 전공한 학생도 있고 뭐 공대 학생도 있고 뭐 디자인 학과도 있고 태권도 학과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정말 다 다르고 정말 다 틀려요. 그리고 사실은 과목마다 같은 법학이라고 해도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조금은 효율적으로 해서 그거를 내 걸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강사 선생님마다 공부 방법 다 틀리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50명이 있으면 50개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뭐지? 그걸 고르는 게 쉽지 않고 그걸 고를 수 있게끔 조언을 해두고 도와드리는 스터디 매니저가 저희 항상 상주하고 있는 스터디 매니저가 있는 게 저희 스파르타의 또 아주 큰 강점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온종반이 온라인 종합반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만 다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학생들마다 거주를 꼭 서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온라인 종합반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저희 스터디 매니저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답답할 때 누군가 동반자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 합격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프라임이 하려고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요. 법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법학을 나왔다. 형법 전공을 해서 법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저도 법학이란 거에 대해서 아직도 무슨 말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법하고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는데 말도 어렵습니다. 그 말들도 모르는데 뭔가 강사 선생님이 아는 걸 전제로 막 설명을 하셔. 그런데 답답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까 말한 스터디 매니저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예, 과목마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찰학 선생님, 뭐 형사법, 헌법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큽니다. 작은 것 같지만 큽니다. 말이 모순될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합격을 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프리스쿨에서 정규 강의, 그러니까 실강 들어가기 전까지 인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케어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프리스쿨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일이 프리스쿨은 4월 5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강의는 8월 1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도 사실은 저희가 이 정규반 스파르타 종합반의 정규반 590만 원은 5년 전 6년 전부터 가격이 똑같습니다. 590만 원 올리지 않았어요. 물가가 많이 올렸는데도 어쨌든 학생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월 정도 더 들어가는데 약 3개월 반, 4개월 정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70만 원밖에 독서실하고 다 똑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1순환까지 제공이 되면서도 이 정도 가격인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 벌 욕심보다는 경제적인 것들을 조금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가격을 책정해서 프리스쿨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들,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참 변변치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신림동에는 옛날에 사법고시를 봤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아요. 고시원, 고시촌이라고 하잖아요. 고시원, 원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학원비는 1년에 한 번 딱 내고 나면 말지만 달달이 올라야 되는 생활비에는 거주비가 상당합니다. 원룸비가 뭐 30에서 40만 원, 뭐 50만 원짜리 원룸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고 또 거기에 학생들을 서울에 올려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룸이 3개가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은 당연히 뭐 보증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죠. 전세면 월세가 없고 그다음에 뭐 한 달, 2달만 쓰다가 나가도 되고 왜냐면 보통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신림동에 오시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학원에서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3달만 살다 나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좀 관리를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학생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건물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션이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문의를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설명회를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고 1대1 게시판으로 문의 주셔도 돼요. 학생들은 가끔 전화해서 쭈삐쭈삐 그런 학생들 제가 단과 학생인데 뭐 좀 물어봐도 돼? 당연히 됩니다. 단과 학생들도 저희 학생들 맞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 분들도 저희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저희가 기꺼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뭐 있나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쵸. 이거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부터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3월 왜 28일 날 일반결산 1차 시험 총평을 하지? 뭐지? 2차 설명회는 뭐지? 저거 뭐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순경도 과목 개편 첫 해잖아요. 네, 3월 26일 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형사법 문제라고 하는 통합 형사법 문제 어떻게 나올지, 경찰의 수준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궁금한 게 헌법이에요. 새로 들어온 헌법을 경위공채는 40문제지만 경찰은 20문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문제를 구성했는지, 그렇죠? 형사법은 또 어떻게 구성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대충 어떻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방향, 로드맵을 좀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강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문제를 분석을 해서 총평을 하고 또 2차 설명을 같이 할까 해서 3월 28일 날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 꼭 등록을 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 잠시만 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설명회가 지금 40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저희 설명회 들어주시느라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 학생들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저희 1순환 교재만이라도 제공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방송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이제 방송 듣고 선등록 이벤트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1순환 기본서 과목마다 기본서 교재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지금 또 등록하신 분 있으세요. 설명회 하기도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적용해드리고 또 지금 설명회 이후로 일정 시간 동안 강의 이제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서 1순환 지금 들어야 되는 기본서를 저희가 과목당 한 권씩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혹시 질문 라이브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설명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나요? 좀 길어졌는데 있으시면 혹시 질문 막 채팅창에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라식 얘기가 하나 있네요. 아니요. 저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광고 아닐까요? 그런가요? 광고인가요? 광고인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정 시력이기 때문에 그 라식 수술했다는 이력이 사실 뭐 신체 검사나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구나.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간혹 뭐
스트레스성 혹은 뭐 불면증 때문에 이제 사실 수면제를 처방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정신과에서 배부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 문제를 잘못 읽었나 봐. 라식이나 라섹 수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학생들 질문하는 것 중에 얼굴에 흉터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면접 볼 때 문제가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나만 더 네. 해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그 설명회 사전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분이 했던 질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규 커리 할 건데 이거 프리스쿨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부장님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합격을 위해서 1년 동안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커리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소 빡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스쿨을 진행하시게 되면 미리 일순환 진행 과정을 미리 예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 커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꼭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규 커리 시작하실 때 시작하셔도 뭐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로나마 찾아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힘쓰는 프라임이고 또 언제나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3월 28일 날 또 볼 수 있는 분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